여러분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담스뷰티 7만 구독자 기념 Q&A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궁금한 점 이제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시작해 볼게요. 제 이름이 윤담이에요. 제 친구들이 윤담이를 윤담 이렇게 줄여서 불렸어요. 윤담 그러다가 윤담스 담스 별 뜻은 없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완전 아기 때부터 친구들이 담스라고 불렀어요. ESTJ 이 시대의 선비 8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취미로도 뷰티를 하는 편인데 일하는 뷰티랑 취미로 하는 뷰티는 좀 달라요. 일은 제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촬영을 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 맘대로 색깔 다 테스트 해보면서 요거 발라보고 저거 발라보고 컬러들 정리하고 요런 거는 제가 취미생활로 하는 뷰티고요. 그거 외에 하는 거는 제가 디자인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포토샵으로 막 예쁜 디자인 따라서 만들어 보거나 액세서리를 입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정리함 같은 거 우드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보기 좋게 진열해 놓는 거. 남편이랑 같이 하는 취미 생활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같이 보는 거. 저는 운동하는 거 싫어합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저는 주로 식단 관리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식단 관리라고 해서 무슨 막 토마토 먹고 계란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정해놓은 몸무게가 있어요. 아침 몸무게. 그 몸무게보다 좀 덜 나갔을 때는 그날은 좀 배달 음식 먹어도 되고 칼로리 높은 거 먹어도 되는 날이고 그 기준보다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갔을 때는 계란밥이나 그냥 밥에다 김 싸 먹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하루 식단을 먹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밖에 안 나가니까 제가 체력이 좀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안 그래도 저혈압이 있어서 좀 잘 픽픽 쓰러지는데 그게 더 심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 남편이랑 같이 주 4회 밤마다 파워워킹을 30분씩 걷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2달 동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 안 지키면 10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꼭 지켜야 돼요.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중에 끌레도르 쿠키앤크림이 있어요. 그거 되게 맛있고요. 요즘에는 그 조안나 호두 맛을 한 통 사다 놓고 한 스쿱 떠서 거기다 에스프레소 이렇게 뿌리고 초코 시럽 이렇게 해서 아포가토로 요즘 자주 먹고 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 호두랑 에스프레소의 조합이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편집하다 보면은 밤새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아침까지 편집 다 끝내서 업로드 해놓고 그때부터 자가지고 밤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반복될 때마다 다시 아침으로 돌리려고 계속 시도해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아침형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밤낮이 바뀌면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고 낮 시간에 이제 회사에서 업무 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거 오는데 그 시간에 제가 자고 있으면은 이런 걸 빨리빨리 응대를 못 하는 거예요. 업무상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더라고요. 사람은 해 떴을 때 움직이고 해 졌을 때 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리지 않고 그냥 탑백에 있는 것들은 골고루 다 잘 듣는 편인데 거르는 건 있어요. 소몰이 창법이랑 막 이렇게 징징징징 거리는 노래를 되게 싫어해요. ESTJ라서 징징거리는 거 완전 딱질색이어갖고 그런 노래 안 듣고 그리고 매크로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안 듣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빅피쉬 300 영상미가 좋은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동백꽃 필 무렵 제가 올해 초에 성형하고 그 붓기 빼느냐고 한참 고생하고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을 때 드라마를 몰아보면서 좀 이겨냈는데요. 그때 봤던 게 동백꽃 필 무렵이었거든요. 스토리도 너무 좋고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고 제 인생 드라마가 된 것 같아요. 미생도 되게 재밌었고 일든데 한자와 나오키 이것도 엄청 재밌게 봤어요. 나를 현타오게 하는 거, 내 자존감을 낮게 하는 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하고
그거를 하려고 해요. 그 괴로운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뚫고 나가지 않는 이상. 현타도 그렇고 자존감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남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낮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런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를 그냥 제가 인정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제대로 쟤의 저만큼의 가치가 있고 나랑 비교할 건 아니지. 쟤는 쟤 거고 나는 나의 가치가 있으니까 비교를 하는 것 자체를 끊어버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잘날 수 있고 어떻게 모두가 다 1등을 하겠어요. 어느 정도 나의 위치와 나의 능력치를 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면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독학한 거고요. 기본적인 툴만 쓸 줄 알아요. 제가 모든 기능을 다 다룰 줄 아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은 유튜브로 찾아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2003년 제가 03학번으로 입학을 했을 때 저희 신랑은 한 학년 선배였고요. 3월에 입학해서 5월에 사귀기 시작했는데 저희 인간이 10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남편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저는 너무 학과 생활이 바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겨를도 없이 남편이 제대를 해서 같이 졸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10년 쭉 연애하다가 30살 됐을 때 딱 그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해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먹은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워낙 10년이나 길게 연애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결혼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연애하듯이 알콩달콩 사냐. 제 덕이 큽니다. 예민하고 섬세한 오빠를 이렇게 무던한 마음으로 잘 보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별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게 아닌가. 저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인생의 결정을 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너랑 나랑 행복하냐. 그래서 누구 하나가 희생하거나 누구 하나가 참거나 뭐 이런 게 없이 둘 다 행복한 것들을 찾아서 살다 보니까 좋게 좋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이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 본인이 너무 힘들고 뭐 짜증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가 없으니까 육아 스트레스가 없고요. 그러니까 둘 다 외부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니까 날카로운 말이 나갈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구를 다 털어서 저를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엄마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오빠를 보면은 엄마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 챙겨주고 아껴주고 막 그러니까 신기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잘 챙겨주지? 그래서 저도 오빠를 좀 더 잘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병원에 가잖아요. 윤다미 씨 보호자분 하면은 제 남편이 보호자인 거예요. 이제 일생을 살면서 서로 서로를 케어해 줘야 하는 그러니까 서로한테 더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단점 엄마가 해준 밥을 자주 못 먹는다는 거? 그 정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그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고 혼자 시간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좀 각자의 시간을 좀 지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남편이 피부가 진짜 예민한 편이에요. 알러지도 있고 이제 계절 바뀔 때마다 막 가렵다 그러고 막 트러블 올라오고 막 이래요. 그때 오빠가 피부 어떻다라고 얘기해주면은 그거에 맞는 제품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편이고요. 괜찮다 싶으면 쓰고 좀 안 맞는다 싶으면은 딴 걸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챙겨줬던 거 중에 오빠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디어리스트. 오빠가 속보습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된 제품이 바로 디어리스트 제품이고요. 언니 보고 몰래 훔쳐만 봤더니 1인? 저를 어디서 보셨어요? 당연히 인사해도 되죠. 뭐 제가 뭐라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의 구독자가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가. 맨날 그 글자로만 보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해주시면 저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같이 사진도 찍고요.
아는 척 해주세요. 어디서든 저를 거의 마주치지 못하실 거예요.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살고 있어서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담스의 연대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광고 기획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제가 했던 업무가 바이럴 마케팅인데 블로그, 카페, 체험단, UCC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이랑 제작 총괄이랑 이런 것들에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블로그가 가장 핫한 마케팅 이슈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 블로그에 돌아가는 생태계와 어떻게 하면은 메인에 빵빵 뜰 수 있는지 스스로 좀 알고 싶어서 제 계정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가 제가 글 올리면 계속 그게 메인에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블로그가 파워 블로그가 된 그런 케이스였고 그때 당시에 제 클라이언트가 되게 다양한 제품군이 있었어요. 화장품이 저는 가장 재미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메이크업을 하는 쪽으로 화장품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어쨌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었어서 그 화장품들의 마케팅 스토리들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화장품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된 거죠. 화장을 하는 행위 자체, 화장을 하면서 바뀌는 나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 뷰티 쪽으로 완전히 카테고리를 딱 잡아서 쭉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파워 블로거로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10년 가까이 활동을 했어요. 어느 순간 이 블로그 시장이 점점점 죽고 이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게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즌이 바로 이때였어요. 정말 공들여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너는 무슨 블로그를 하고 앉아있냐, 유튜브 해라, 누가 요즘 블로그 하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유튜브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기가 싫었어요, 사실. 그걸 막 부정하고 싶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니까 같은 공수를 드릴 거면 저도 이제 유튜브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싶더라고요. 블로그를 진짜 많이 내려놓고 지금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블로그가 쉽냐 유튜브가 쉽냐. 블로그가 한 50배 정도 더 쉬워요. 편집이 보통 노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성격상 또 대충이 안 돼요. 항상 마음은 이번에 너무 힘드니까 유튜브 좀 심플하게 해서 올려야지 라고 생각은 해도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거 더 추가하고 싶다, 이거 더 설명 넣고 싶다 이러면 또 추가 촬영하고 또 편집 소스 만들고 막 또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아마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겠죠? 원래 다니던 마케팅 회사 그냥 쭉 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넘어가는 그 시즌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었고요. 블로그에서 10년 동안 제품 리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리뷰하는 거는 자신이 있었는데 특히 메이크업 부분이 제가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내가 한 메이크업을 과연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나 메이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샘물 아카데미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 스스로 좀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뭔가 저한테 오는 슬럼프나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을 하려고 해요. 힘든 건 늘 힘들어요. 안 힘든 적이 없고요. 행복한 적은 언니 거 보고 요거 샀는데 저한테 너무 잘 맞아요. 언니 거 보고 메이크업 따라했는데 오늘 예쁘단 소리 들었어요. 요런 댓글들 보면은 진짜 너무 행복하죠. 제가 그 개고생해서 편집했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요. 요런 댓글들이 컨텐츠 제작자들한테는 진짜 보약입니다. 보약. 다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미친 디테일 시리즈가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거냐면 정샘물 아카데미 다니면서 이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샘물 아카데미는 메이크업 초보자들이 메이크업을 잘하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과정, 그런 커리큘럼이었어요. 생각보다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서 시연을 하는 걸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다 받아 적어야 돼요. 브러쉬를 어떻게 쓰셨고 어느 영역을 바르셨고 이거를 캐치하면은 내 거가 되는 거고 캐치 못하면은 그날 수업은 그냥 꽝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쩌면은 진짜 메이크업을 아예 생짜로 모르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메이크업을 안 해본 사람들도 미친 디테일로 하나씩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게 미친 디테일 시리즈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어떤 목표가 있진 않았어요. 시장이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나도 질 수 없다 하고 같이 넘어온 거였고 지금의 목표는 일단 구독자 10만 명 될 때까지 달려보자 라는 게 일단 목표고요. 제 채널이 이제 좀 더 커져서 이제 영향력이 있고 이제 브랜드에서 저한테 어느 정도 광고비를 쓰실 수 있게 된다면 그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시크릿입니다. 뷰티 블로거도 많고 뷰티 유튜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많은 뷰티인들 사이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예쁜 외모가 되었든 뭔가 테크닉이 되었든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되었건 내가 뷰티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강점이 뭔지 남들이 하려는 거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뷰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 따라하다 보면요 진짜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롱런 할 수 없거든요. 남의 거 쫓아가다 보면 힘들어서. 꾸준히 자기 개발하면서 자기 거를 찾아가는 뷰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유튜브에 최적화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인간도 아니고 텐션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말도 느리고 약간 진지충이고 박막래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한테 장단 맞추지 말어. 북치고 장구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요. 재미없는 저지만 이런 재미없는 장단에도 춤을 춰주시는 분들이 저의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유튜브가 막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저는 너무 소중하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매주 그래서 담스박스 선물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모두 다 이 담스박스를 한 번쯤은 받아가셨으면 하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선크림, 립밤, 클렌징 워터, 청결, 클렌징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제 얼굴에 닿는 모든 거, 톤, 브러쉬, 퍼프 이 모든 것이 깨끗한 상태여야지 제 피부가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굴에 닿는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하게 챙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제 얼굴 만지려고 할 때 손 씻고 오라 그래요. 전날 스킨케어를 좀 많이 촉촉하게 해요. 자는 동안 각질이 다 불어나라 라는 느낌으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필링 패드로 각질을 다 닦아내요. 그 불어있는 각질까지 완전 깨끗하게 각질이 싹 나가면은 피부가 엄청 매끈매끈하거든요. 이때 스킨케어도 완전 쏙쏙 들어가고 메이크업도 완전 쫙쫙쫙 붙어요. 화장품이 제 기능을 하면 좋은 것이고 제 기능을 못하면 별로인 것이고 어떤 제품이건 사람마다 이게 좋다 나쁘다 말이 항상 있기 때문에 리뷰하는 입장에서 좋아요라는 말은 사실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별로예요라는 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제품 별로예요 라고 말을 했다가 나는 되게 잘 쓰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런 댓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제품인데 제가 나쁘다 그러니까 되게 불쾌한가 봐요. 그때부터는 이 제품 별로예요 나빠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차라리 어떤 피부에 추천하고 어떤 피부에 더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은 기본적으로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꺼즈처럼 격자 무늬가 들어간 그런 솜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리무버 적신 다음에 녹이고 이렇게 닦아내면은 결 사이에 펄 입자들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닦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자감이 큰 섀도우 발랐을 때는
그런 화장솜으로 닦아주시면 좀 수월할 거예요. 봄 웜톤입니다. 수년 전에 어떤 업체 통해서 진단 받았을 때 봄 웜톤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도 봄 웜톤일지는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저 남편이랑 같이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한번 받아보려고요. 저도 구독자님들 메이크업 해드리는 거 진짜 하고 싶은데 시국인지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서로 좀 안심하고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꼭 제가 구독자님 모시고 이렇게 메이크업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눈썹만 그리는 거, 그냥 베이직하게 하는 거, 완전 공들여서 하는 거. 눈썹만 그리는 건 뭐 1분 컷으로 끝나고요. 기본 메이크업만 하면은 한 20-30분? 속눈썹 한 올 한 올 심어서 진짜 필터 없이도 완벽해 보일 정도로 신경 써서 메이크업 해야 되는 날은 1시간 반. 집 앞에 나갈 때는 거의 눈썹만 그리고 나가요. 소개팅 메이크업을 할 때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랑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해야 되니까 뭔가 얼굴의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빡 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무드? 그리고 깨끗한 인상을 주는 게 소개팅 할 때 가장 좋은 메이크업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악은 아마도 입술을 새빨갛게 바르는 거? 대화할 때는 입술보다는 눈에 시선이 가는 게 좋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유통기한을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좀 정기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화장품에 따라 공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공간에 맞춰서 제품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순간 되면 좀 버려야 되거든요. 골라내는 그 시기가 오면은 그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빼내게 돼요. 제가 아직 수료하지 못한 마스터 과정 배우고 싶어요. 사실 배우고 싶은데 이제 저도 본업을 해야 되니까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여러 유형의 얼굴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 얼굴에만 메이크업 하다가 저희 반에 11명이었거든요. 10개의 다른 피부, 그러니까 10개의 다른 이목구비, 그 사람한테 맞는 메이크업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거 저는 셀 수 없어요. 이거 세다가 저 몸살할 것 같은데요. 한 몇천 개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게 뭐 중요해요. 있는 것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문의해 주셨던 제품 추천입니다. 요즘 제가 쓰는 향수는 이렇게 3가지. 레조드 샤넬 파리 비아리츠. 중성적인 향이고요. 데일리로 그냥 가볍게 쓸 때 요 비아리츠 많이 쓰고, 원피스 입은 날 약간 조금 러블리한 룩을 입었을 때는 요거 아쿠아 알레고리아 페라그라니타. 달큰한데 사탕 같은 달콤함은 아니고 과일의 달콤함? 저 같은 나이대가 쓰기에도 좀 유치한 느낌이 없어요. 향이 되게 신선하고 겔랑 아쿠아 알레고리아 향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 향수 라인이고, 풀 셋업한 날 쇼파드 해피 비가라디아. 여름 라인으로 나온 쇼파드 향수인데 향이 무겁지 않은데 우아하고 세련되고 뭔가 되게 존재감이 있는 여름 향수예요. 진짜 풀 셋업 할 때는 무조건 이거. 저의 뷰티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 7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저희 집 화장실에는 이게 항상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되게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린티 시드 세럼이 약간 저한테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안 직후에 제일 먼저 내 몸에 주는 물. 피테라 에세스는 제가 진짜 몇십 병은 쓴 것 같아요. 피테라 에세스는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그 피부의 컨디션 자체가 너무 달라요. 이 오가닉 코코넛 밤은 껍질이 마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셔져 있어서 불어요. 요 립밤 바르면서는 입술이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입술이 마르질 않으니까. 에스티로더 더블 에어랑 이 퓨처리스트는 그냥 넘사벽인 것 같아요. 진리에 도달한 파운데이션? 뭐 신상 파운데이션 쿠션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좋다 하다가도 돌고 돌아 여기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티로더 갈색병, 라네즈 타임 프리즈 슬리핑 마스크. 요거랑 그 슬리핑 마스크 같이 쓰면은 다음날 피부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완전 탄탄해져가지고 이 두 제품은 제가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라네즈 하면은 그 워터 슬리핑 마스크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저는 타임 프리즈가 훨씬 좋아요. 그게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 메이크업 하면서 일본 제품 보여드리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대체할 거 찾으려고 작년부터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없어요. 하드 포뮬러 대체할 거 저는 못 찾겠어요. 제가 원하는 그 세세한 그 강도를 가장 쉽고 가장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펜슬은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생템 말고 요즘 빠져있는 인생템이 될 것 같은 아이템들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올해 출시된 토니모리 쇼킹 카라 빨간색이랑 파란색 에뛰드 요 마스카라 픽서랑 요 빨간색 같이 쓰면은 진짜 속눈썹 붙인 것처럼 되게 존재감 있고 길고 날렵하게 제가 원하는 속눈썹 모양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요 두 개 조합 진짜 잘 쓰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요 파란색, 요거는 제가 언더래쉬 바를 때 요즘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한 2번 정도만 발라도 존재감 있게 딱 속눈썹이 나와요. 폴이 되게 작고 또 이렇게 각이 져 있어서 언더 쪽에 들어갈 때도 각도도 되게 좋아서 루나 컨실러 라이브 방송 진행할 일이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게 됐는데 와 나는 이걸 왜 이제 만났을까 싶을 정도로 다크서클 커버가 기가 막혀요. 저 요즘 이걸로밖에 다크서클 커버 안 해요. 제가 이 눈 밑에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매트한 컨실러 올리면은 여기 다 갈라지고 진짜 난리가 나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갈라짐도 없고 얇게 한 번만 발라도 진짜 기가 막히게 다크서클 커버를 잘 하더라고요. 이거는 홀리카 뷰러예요. 짱짱 뷰러인가? 이름이 그런데 시세이도랑 슈에무라 뷰러를 쓰고 있었는데 이걸로 갈아탔어요. 벌써 이 각도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집었을 때 이 잡아주는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컬링해도 컬이 쫙 올라가고 손가락을 끼는 이 부분이 되게 안정감이 있어서 컬링할 때 흔들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헤라 시그니아 크림. 제가 요즘 비타민C 관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비타민C에 영향 안 가게 그냥 좀 무난한 그냥 보통 수분크림을 계속 바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영양감이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요 장에 있던 시그니아 크림을 다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요. 고영양 크림을 오랜만에 발라서 그런지 와 이거 바르고 나니까 피부가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시그니아가 신제품도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요즘 좀 제가 재발견을 한 느낌이에요. 좀 새삼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없는데 나중에라도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네임 쓰담 어떠세요? 쓰담이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담스를 거꾸로 하면 쓰담. 아이디어 진짜 대박이신데? 저도 구독자님들 애칭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담이들 요 이름도 너무 예쁜데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7만 구독자 기념 Q&A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막 재미있고 막 높은 텐션으로 여러분들의 기분을 막 업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꼼꼼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한 뷰티 정보들로 여러분들의 뷰티 스킬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담스 뷰티 채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끝. 진짜